오늘은 딥백 조프라의 완전한 삶에서 창조의 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일한 실체는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다. 삶에 참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비행기 여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는 공포에 질려 생각할 것이다. 우리를 떠받치는 게 뭐지? 만약 이 탈 것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하지? 공기 위에 떠있는 이 탈 것이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니. 자신의 인식에 의지한다면 겁에 질린 그 승객은 이성을 잃고 말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만의 경험의 덫에 걸려있고 그 때문에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 반면 조종사는 비행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비행체와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의 조종술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므로 겁먹을 이유가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 기계 결함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숨기고 있겠지만 말이다. 참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미 그것은 그 손을 벗어난 일이다. 이제 제트기의 설계자에게 눈을 돌려보자. 그는 비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그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비행체라도 만들 수 있다. 그가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를 만들어 왔다면 그는 비행기 조종사보다 조종을 잘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지 원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승객에서 조종사로 그리고 설계자로 이어지는 진보는 영적 여행의 상징과도 같다. 승객은 오감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는 공기에 비해 금속이 무거우면 추락할 것이므로 비행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조종사는 비행의 원칙을 안다. 따라서 곡선의 표면 위로는 공기가 흘러 떠오를 수 있다는 보다 깊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감을 초월할 수 있다. 설계자는 자연의 법칙을 응용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여 더욱 먼 곳까지 초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실체의 근원에 가장 가까우며 오감의 희생자가 되거나 자연의 법칙에 소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한다. 당신은 이 여행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여행은 상징적인 것 이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미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술 상자이기 때문이다. 그 원자들은 자연의 법칙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의식의 마술과 통한다. 당신이 욕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연 법칙에 바로 그 근원에 신호를 보낸다. 의식의 가장 명료한 정의는 알미다. 그 둘은 동의어다. 한 번은 어떤 비즈니스 회의에서 한 기업의 중역이 내게 의식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해달라고 했다. 나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의식에 대해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뱉어버렸다. 의식이란 모든 창조 행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그는 불현듯 그 뜻을 알았다. 당신이 더 많이 의식할수록 창조할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순수 의식은 모든 것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가능성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오감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공동 창조자인가? 당신이 오감에 의지할 때 물리적인 세계를 근본적인 실체로 알 것이다. 이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부차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원자와 분자들로 구성된 견고한 객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의 알미하는 유일한 역할은 저기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것밖에 없다.
오감은 인간을 극도로 잘 현혹시킨다. 오감에 따르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지구는 평평하며 새로 만든 것은 공중에 뜰 리가 없다. 알의 다음 단계는 생각하고 실험해서 이른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관찰자는 더 이상 현혹당하는 피해자 입장이 아니다. 그는 수학과 상상의 실험을 사용해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뇌로 자연의 법칙을 생각할 때 물질적 세계는 여전히 탐험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자연을 통해 더 많은 알을 얻게 되겠지만 이 단계의 알미 궁극적이라고 한다면 유토피아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업적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뇌가 스스로를 저버리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대기에 비행기를 뜨게 하는 자연의 법칙은 뇌 안의 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마침내 누군가는 물어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은 순수한 알므로 이끄는 것이다. 당신이 뇌 안의 모든 생각을 비운다면 알은 허하지도 않고 공하지도 않고 활기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넘어 진실로 오직 하나만 존재할 것이다. 창조는 알을 도구로 하여 그 자신을 창조한다. 의식은 객체화된 세계 속의 물질로 화하는데 인간 각자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그 물질 세계는 경험에 불과하다. 어떤 경험이라도 가장 최소 단위까지 쪼개보면 당신이 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양자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작은 파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라도 가장 최소 단위까지 쪼개보면 역시 양자장에서 일으키는 작은 파동에 불과하다. 양쪽은 전혀 차이가 없다. 지고한 마술의 숨결을 빌리면 인간의 뇌로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과정을 견디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의도를 지니게만 하면 창조의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켤 수 있다. 당신은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말이다. 오감의 피해자들과 자연 법칙의 탐험자들은 순수의식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창조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한계는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다. 영적 여행에서 얻는 영광은 그 자신이 지닌 모순과 같다.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데 자신의 힘을 쓰고 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잠재적인 죄수이자 간수며 감옥을 여는 영웅이지만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동화에서 희생자와 영웅은 마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개구리는 자신이 왕자인 줄 알고 있으며 그의 진 면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법적인 접촉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안다. 대부분의 동화에서 희생자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외부에서 마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저주를 풀 수 없다. 개구리는 키스가 필요하다. 잠자는 공주는 가시로 만든 벽을 부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신데렐라는 요술 지팡이를 든 데모가 필요하다. 동화는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 고여있는 마술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 그것들 역시 우리가 이 마술의 주인은 아니라고 슬퍼한다. 이런 딜레마는 유일한 실체를 받아들이려는 모든 이들을 미혹해왔다. 지혜를 얻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나의 뇌가 만든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창조할 수 있는 조절 스위치를 찾는 것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경험의 이면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경험자가 경험하기를 멈추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바로 그 순간 온 세계가 변하는 지점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 여기로 가는 길이다. 여기까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오감의 희생자인가요? 아니면 공동 창조자인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지는 이 세상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당신은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꿈속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하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현실도 꿈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진 않을까요? 당신이 실체라고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실제로 당신 바깥 세계에 존재한다고 당신은 증명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순전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감이 전해주는 세상을 전부라 믿고 그 안에 갇혀 살아온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오감과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당신의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당신의 생각 아닌 것이 있나요? 당신 앞의 컵도 당신의 생각이고 하늘도 나무도 구름도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들도 전부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이상의 것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과 그 안에 나로부터 한 발 떨어져 나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생각과 오감에서 떨어져 나와 나와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도 전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로 울고 웃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바깥 세상에 휘둘리는 무력한 희생자에서 자신의 세상을 휘두르는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